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교과서 33페이지네요. 4단원에 수록된 한자 성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오늘 그 가운데 있는 원숭이하고 웬 청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너희가 있으니 나는 너무 즐겁구나. 많이 먹어라. 네, 주인님. 감사합니다. 원숭이들 먹을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우리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구나. 갑자기 원숭이들 먹이를 줄이면 원숭이들이 불만일 텐데 어쩌지? 맞다. 그렇지. 얘들아, 이제 너희에게 도토리를 줄 때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주려고 하는데 어떠니? 그러는데 어디 있어요? 싫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면 어떻겠니? 아유, 주인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주인님. 주인님, 최고! 자, 잘 봤나요? 조삼모사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여러분들 칠판 보면서 한쪽에다가 좀 적어 두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좀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할아버지는 우리 그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가리켜서 저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공. 앞에 있는 저자는 원숭이 저자인데 실제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원숭이하고 의사소통까지 가능한 그렇게 그 정도로 원숭이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용에서 봤다시피 식량이 좀 떨어지니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원숭이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어차피 결과는 7개로 똑같은데 원숭이들은 왜 속았을까?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속였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자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조라고 하는 글자는 아까 뭐였죠? 맞습니다. 아침조라는 글자였고요. 그 다음에 삼자는 아는 것이고, 자, 모라고 하는 글자는 좀 전에 봤다시피 저녁 모라는 글자죠.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그러면 의미를 한번 적어 봅시다. 아침에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침에 3개, 그죠? 그리고 저녁에 4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한자 성어를 배울 때는 단순하게 한자 성어, 한자 낱글자 하나씩을 해석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조삼모사의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숭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침에 3개나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나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나 어차피 결과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원숭이들은 그 결과가 똑같은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같음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경우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결과가 똑같은 걸 가지고서 어떻게 속였죠? 교묘하게 말을 바꿔가면서 속였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의미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교묘한 말이나 아니면 교묘한 술수로 다른 사람을 희롱하거나 놀리는 거죠. 희롱하거나 아니면 속이는 경우를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은 이것처럼 어리석음과 관련한 한자 성어들을 좀 할 텐데
여러분들 한 장 넘기면 어이구야 문장이 좀 긴 게 나오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잠깐만 좀 집중을 하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나오는 한자 성어가 수주대토라는 한자 성어가 나왔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문장 두 줄은 수주대토의 유래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수주대토는 무슨 내용인지 만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손도 안 대고 토끼를 잡다니? 온종일 밭을 가는 것보다 이게 이득인걸? 오늘부터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여기에 앉아 토끼를 기다려볼까? 아니, 저 친구는 왜 쟁기를 놓고 앉아만 있는 거야? 글쎄 말이야, 토끼가 제 발로 찾아와 잡힐 때까지 기다린다나 뭐라나. 왜 토끼가 아직 안 오는 거지? 자, 잘 보셨나요? 수주대토라는 한자 성어였습니다. 자, 유래에 관련한 만화를 다 보셨으니까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문장을 보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둘째 줄, 셋째 줄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수주대토라는 한자 성어가 나왔는데 우리 수주대토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주라고 하는 글자도 있었고요. 여기에 있는 거 토라는 글자도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수라는 글자도 있고요. 대자는 안 보이는데 일단 내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있는 글자는 이 사람의 직업이 농부였죠. 농부니까 밭전자 이렇게 당연히 밭이 나오겠다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있는 거 가운데 중자, 그리고 옆에 있는 글자는 맞아요. 있다라는 글자죠. 있을 유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글자 동그라미 쳤는데, 자, 수주대토에서의 주를 뜻하는 글자고요. 뭡니까? 그루터기 주라는 글자죠. 그루터기. 여러분들 그루터기가 뭐죠? 그루터기? 맞아요. 예, 도끼로 나무를 자르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무 밑둥이 이렇게 남아 있죠. 자, 이것 자체를 그루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토끼가 내용을 보니까 토끼가 여기 와가지고 달려와서는 죽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한자가 맞네요. 토끼라는 글자겠죠. 토끼가 어떻게 됐느냐? 주했답니다. 질주하다라고 할 때 주자죠. 주니까 당연히 달리다라는 뜻이겠죠. 달려왔다. 토끼가 달려와서는 어떻게 했니? 촉했답니다. 촉. 여러분들 접촉사고 들어봤죠? 접촉. 자, 부딪히다라는 뜻입니다. 부딪히다. 부딪히다, 촉. 부딪혔는데 어디다가 부딪혔어요? 주에 부딪혔답니다. 주가 아까 뭐였죠? 그루터기 주였죠. 그루터기에 부딪혔다. 그런 다음에 절했답니다. 절자는 꺾이다 라는 뜻이에요. 꺾이다. 꺾여버렸어요. 뭐가 꺾여버렸느냐 봤더니 경이 꺾여버렸답니다. 경자는 우리 목을 뜻하는 글자예요. 목이 꺾였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동그라미 칠 글자가 하나 나왔네요. 자, 이건데 우리 이 글자는 우리 앞에서도 한번 봤던 겁니다. 말을 이어준다 라고 해서 말, 이을, 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말을 이어주는 거니까 당연히 역할이 어떤 거였죠? 접속사 역할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접속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and도 될 수 있을 것이고 but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자, 여기에서는 그 뒤에 있는 글자가 사라는 글자, 죽을 사자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던 목이 꺾이다 라는 말과
죽어버렸다라는 말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밭이 있었고 밭 가운데에 있었다. 뭐가 있었느냐? 그루터기가 있었다. 그리고 토끼가 달려와서는 부딪혔는데 어디다가? 그루터기에 부딪혔다. 그래서 꺾였다. 뭐가 꺾였느냐? 목이 꺾였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해석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보니까 앞에 있는 글자가 인 하는 글자입니다. 인. 자, 인이라고 하는 글자 여러분들 아는 단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어이구야, 좀 커졌네요. 좀 줄일게요. 자,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원인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앞에 있었던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원인이 되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농부는 석했다고 합니다. 석 해버렸대요. 석자는 여러분들 석방 생각하시면 돼요. 석방. 그래서 뭡니까? 풀어놓다라는 뜻이겠죠. 풀어놔버렸다. 뭘 풀어놔버렸느냐 봤더니 기뇌를 풀어놔버렸대요. 기자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자입니다. 뭐를 내려봤느냐? 쟁기뇌라는 글자죠. 그 쟁기를 내려놓았다. 농부니까 당연히 농기구인 쟁기 같은 것들을 손에 들고 있다가 땅바닥에 그냥 풀어놔버리는 겁니다. 쟁기가 뭐죠?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농기구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농기구를 뜻하죠. 농기구를 풀어놓고서 아이고야, 여기 또 접속사가 나왔네요. 농기구를 풀어놓고서, 자, 이때 접속사는 당연히 그러면 뭐겠습니까? 풀어놓고서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수했답니다. 수비하다 할 때 수자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지키다 수가 되겠죠. 지키긴 지켰습니다. 뭘 지켰습니까? 주를 지켰대요. 그루터기를 지켰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농부가 했던 행동은 뭐냐? 기했다고 합니다. 기의 의미는 뭔가를 희망하다, 바라다 라는 한자예요. 바랬다 라는 겁니다. 뭘 바랬느냐? 동그라미 7 한자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요 한자 나오죠? 자, 이 한자인데 이 글자는 두 가지 경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복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부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복이라고 읽을 때는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단어 알죠? 회복이라는 말 생각하시면 되니까 돌아오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회복하다 라고 해석해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부라고 읽을 때의 의미는 다시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한자들 보니까 득합니다. 득자, 획득하다, 얻다 라는 뜻이죠. 얻기를 희망했다 라는 뜻입니다. 뭘 얻기를 희망했습니까? 토끼죠, 토끼.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러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농부가 그 쟁기를 풀어놔 버렸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지켰대요. 어디를 지켰습니까? 그루터기를 지켰답니다. 그리고 나서 희망했다. 바라긴 바랐는데 뭘 바랬느냐? 그죠? 다시 토끼를 얻는 것을 희망했다라고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한자성어가 아까 뭐였죠? 맞아요. 첫 번째 줄에 있는 네 글자 뭐였습니까? 그렇죠. 한글로 그냥 적을게요. 수주대토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수주대토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농부의 행동, 그저께 일어났던 일의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분명히 날짜가 변했죠. 그래서 수주대토의 의미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느냐? 시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시기가 변했다. 시기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가 빠졌네요. 시기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 있었던 일에 상당히 뭘 합니까? 집착한다라는 거죠. 상당히 융통성이 없다. 그죠? 융통성이 없다. 이런 표현 또 뭐 있습니까? 상당히 고지식하다. 자, 과거에 있었던 뭔가에 집착하면서 융통성이 없으면서 고지식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경우에 우리는 수주대토라는 말을 쓴다. 일이라는 말은 지워버려야겠네요. 네,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수주대토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주대토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긴 지켰는데 뭐를 지키면서?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토끼를 기다렸다라고 되겠죠. 이해됐죠? 이런 어리석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고지식하거나 융통성이 없게 행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자 성어들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